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이제 밖에 나와봤는데요. 오늘은 가스코비우라고 해서 예전에도 한번 영상을 제가 한번 찍었었는데, 가스코비우 쪽에 이제 낮에 모습을 제가 한번 담아보려고 일단 나와봤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가스코비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기보다는요, 파나마에 대한 이민생활, 파나마 이민생활에 대한 장단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한번 또 얘기를 해본 적이 없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서 파나마의 생활에 대한 장단점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네, 지금 가스코비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럽풍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굉장히 이뻐요. 집들이 굉장히 이쁘고, 하지만 단점은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밖에 다니지 못한다는 점. 일단은 제가 오늘 주제에 파나마 이민에 대한 장단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요, 일단 장점 3가지랑 단점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여기 이제 파나마 이민을 이제 오시는 분이나 현재 거주하시고 있는 분들의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부분으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 장점부터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첫째, 공기가 너무 맑습니다. 공기가 엄청 맑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저가 사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가을부터 봄까지, 이제 여름을 제외한 가을부터 봄까지는 항상 비염을 달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비염이 없을 정도로 공기가 굉장히 맑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피부도, 제가 아토피 피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피부도 아토피 피부가 이제 없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공기가 맑은 측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파나마는 달러를 이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파나마는 이제 다른 나라, 이제 캐나다나 이제 호주 같이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물론 파나마도 파나마 발보아라는 그런 화폐가 존재하긴 해요. 하지만 그 발보아는 동전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1센트부터 1달러짜리 동전까지만 이게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미국 화폐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만약에 오실 때 환전을 이제 두세 번 할 필요 없이 달러로만 환전을 하시고 그리고 바로 넘어오셔도 될 정도로, 네, 달러를 이용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사업을 하시거나 취업을 하신다 하더라도요, 달러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를 벌 수 있다는 부분이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장점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전기세랑 기름값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제 뭐 이제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제가 하루 종일 에어컨을 24시간 내내 가동을 해놔도요, 한 40달러 정도밖에 들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5만원 정도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름값도 지금 한국도 2,000원, 리터당 이제 휘발유 값이 2,000원이 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센트, 우리나라로 1,000원 정도죠. 1,000원 정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실 때 약 80센트 정도로 이제 1리터를 이제 주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름값하고 아무래도 전기세가 굉장히 저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차를 몰고 다니시는 거에 대한 부담도 많이 없고요. 마찬가지로 전기를 이제 오래 틀어놓는 거에 대한 것도 이제 부담이 그렇게 많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단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제가 제일 파나마 와서 불편하다라고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은행 업무가 엄청 불편해요. 일단 은행에 업무를 보러 갔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기본적인 입출금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한 3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ATM기 같은 경우도
ATM기에서 입금이 안 돼요. 그리고 출금밖에 되진 않는데 그 출금 자체도 하루에 이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이 $500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500달러 이상을 뽑는다라고, 500달러면 저희한테는 한 60만 원 정도인데, 그 이상 뽑으려고 한다면은 그날 뽑을 수 있는 거 아니고 그 다음날 뽑아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와 반면에서 이제 파나마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은 주 5일제라고 해서 이제 금요일까지 이제 은행 업무를 하지만,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은행 업무를 봅니다. 그 부분이 약간 장단점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좌 이체를 한다 하더라도, 한국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 아니면 그 외에 은행, 한국에 있는 은행으로 이체를 하면 바로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파나마에는 약 80여 개 이상의 은행이 존재를 하는데, 아직 그 온라인 시스템이 그렇게 정확하게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계좌 이체를 한다 하더라도 한 8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오전에 내가 이제 이체를 했다라고 하면 오후에 확인이 되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확인되거나, 그러니까 최소 8시간이기 때문에 그 이상 확인을 하는데 그 이상 소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외식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물가 부분 제가 이제 장점으로 제가 두려고 하다가 장점으로 두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외식 물가라고 해서 그러니까 레스토랑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싸요. 한식당도 마찬가지로 이 가격으로 내가 차라리 해먹고 말진 않은 생각이 들 정도로 비싸고, 이제 한국 식당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이제 제가 외식을 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외식비가 조금 비싼 편이에요. 거기다가 외국은 아시다시피 팁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팁을 일단은 만약에 음식값을 했을 때 팁을 약간 10% 정도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마찬가지로 부가세도 있어요. 부가세 같은 경우도 한국은 이제 10%지만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7%입니다. 근데 한국은 예를 들어서 음식값이 10,000원이라 했을 때 그 부가세 포함 10,000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음식값을 제외한 7%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 어치의 음식을 먹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내는 금액은 1,700원 정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의 금액이 붙기 때문에 오늘 카스코비에오에 그래도 사람이 조금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아요. 물론 친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파나마 현지인을 제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파나마는 파나마 시티 내에는 파나마 현지인보다 외국인이 조금 더 많아요. 지금 이렇게 앞에 내용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더 많은 걸로 확인되는데, 파나마 현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이렇게 도움을 그렇게 쉽게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 이 주변국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엄청나게 반대로 친절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차가 고장이 났다 라고 가정했을 때 그 차가 다 고쳐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콜롬비아 또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카스코비에로 오면은 이렇게 바다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게 돌아다닐 맛이 나긴 하네요. 아무튼 제가 오늘 단점 3가지, 장점 3가지 말씀드렸는데, 아까 단점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은행 업무가 너무 비싸다 라는 부분을 일단 1번으로 줄 수가 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외식 문화가 너무 비싸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나마 친절하진 않다 라는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나마의 파나마 이민의 장단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글을 남겨놨어요.
근데 그와 반면에 저도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 말씀을 드린 거라서, 물론 이제 오셨을 때 제가 생각한 장점이 반대로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한 단점이 또 반대로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장단점을 요약을 해봤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파나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만큼 이제 파나마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파나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메일도 많이 보내주시고 이제 연락도 많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독자가 이제 저희가 700명이 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그리고 이제 제가 구독자가 1000명이 되면은 이벤트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이제 구독 버튼 이제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저번 주에는 좀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는데 제가 어떻게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올리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또 조금 여유로워지고 하면은 유튜브 이제 올리는 부분이나 이제 경치나 환경 부분들이나 먹거리 부분들을 제가 더 많이 올릴 거고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